안녕하세요. 즐거운 보상TV의 이동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2년 동안 본인께서 직접 진단금 청구 후 보험사와 진행하시다가 부지급 안내를 2차례 겪고 결국 저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진단금 전액을 보상받으셨던 보상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피보험자께서는 2004년도에 민간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험을 유지하시던 중 2023년 5월경에 여성 주요질환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적인 치료 후 보험 청구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이 보험은 여성의 주요질환인 유방이나 주요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진단금을 보상을 하고 또한 그에 따른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는 보험 계약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자궁 내막이 두껍다는 얘기를 평소에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불규칙하고 과다한 생리양과 월경통으로 인해서 산부인과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산부인과 주치의께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내막이 두껍다는 소견과 함께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께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서 자궁 내막 소파술과 미레나 삽입술이라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이후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공제조합 측에 진단금과 수술급여금에 대한 보험 청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자궁 내막 소파술은 큐렛이라는 의료기구를 통해서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미레나 삽입술은 T자 모양의 작은 장치로 자궁 내에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시술입니다. 그러나 보험 접수 후 공제조합 쪽에서는 현장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사자는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방문해서 관련된 의무 기록과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공제조합 쪽에서는 적정한 진단명이 맞는지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의료 자문을 받아야 된다며 안내를 진행하였고 피보험자께서는 보험사의 이 의료 자문 행위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에 활용된다는 얘기를 들으신 바 있어서 의료 자문 진행 동의에 거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 쪽에서는 더 이상 보험사고 진행이 불가한 바 해당 보험 청구에 대해서 부지급을 한다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이후 피보험자께서는 주치의로부터 해당 주요 여성 질환 진단명이 적정하였고 본인이 받은 자궁 내막 소파술과 미레나 삽입술이 치료 목적이었다는 내용이 추가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 한번 2024년도에 보험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공제조합 쪽에서는 의료자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당 보험 청구권에 대한 부지급 안내를 하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번의 청구 과정에서 2번의 부지급 안내를 받은 피보험자분께서는 보험 청구를 포기하시려고 하다가 지인을 통해 저를 소개받아 저와 면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보험자분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그리고 초음파 영상 기록, 조직검사 결과지를 모두 받아 꼼꼼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보험자분께서는 초음파 영상상에서도 자궁 내막이 두꺼운 상태였고 그에 따라 산부인과 지침상 자궁 내막 소파술이나 미레나 삽입술은 치료 목적에 해당한다는 의학적인 자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2025년 12월경에 공제조합 측에 손해사정서와 더불어 3차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역시 이 공제조합 쪽에서는 손해사정서나 저희가 제출한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료 자문을 실시해야 된다고만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제조합의 이런 부당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의무 기록을 꼼꼼히 살피던 중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조사자의 회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 그 조사자와 직접 통화를 하였고 당시 진행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조사자가 병원 조사를 진행하면서
통해서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았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공제조합 측에서는 2차적인 추가 소견서를 요청하게 되었고, 조사자가 다시 한번 병원에 방문했을 때 주치의께서는 같은 사고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견서를 작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시고 거부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제조합에서 받으려고 했던 2차 소견서 내용을 수령해서 다시 한번 주치의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주치의께서도 결국 이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주치의의 2차 소견서 내용상 과다한 생리와 월경통, 그리고 초음파 영상을 통해 자궁내막이 두꺼워 자궁성근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 자궁내막 소파술은 진단검사 목적과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목적을 갖는 의료행위라는 소견 내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추가 소견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자 며칠 뒤 공제조합 측 담당자는 이런 안내를 하게 됩니다. 진단명에 대해서는 분쟁 삼지 않겠으나 자궁내막 소파술이 진단검사 목적과 치료 목적이 동시에 있으니 50% 정도 수준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조건은 어떻냐는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제조합 측에서는 그러면 의료자문 외에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시 한번 의료자문 진행을 강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보험자의 민원 제기를 통해서 일방적인 공제조합의 의료자문이 아닌 저희 쪽에서 의료자문을 실시해서 제출하는 경우 이를 동의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공제조합 쪽과 협의를 한 내용은 공제조합 쪽에서 세 곳의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안내를 하면 피보험자가 이곳 중 한 곳을 선택하고, 의료자문 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제조합 쪽에서 만들어 저희 쪽에 주면 저희가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저희 측 의료자문센터를 통해서 세 군데 대학병원 산부인과 중 의료자문이 진행 가능한 한 군데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곳을 선택해서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질문지 내용과 저희 쪽에서 준비한 의무기록, 초음파 영상, 진단서, 의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료자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내용은 어떻게 회신되었을까요? 피보험자분의 초음파 영상이나 조직검사 내용을 통해서 피보험자분의 여성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은 적정했다는 판단과 함께 제가 주장하고 주치의가 2차 소견에서 말한 것처럼 자궁내막 소파술은 진단검사 목적도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치료 행위에도 해당된다는 동시 목적을 가진 의료행위라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의료자문 회신문을 공제조합 쪽에 제출하게 되었고, 약 일주일간의 심사 후 공제조합 쪽에서는 피보험자분에게 여성주요 질환 진단비 1,500만 원과 함께 수술급여금 150만 원인 1,6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3년이 다 되는 시간 만에 피보험자께서는 결국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혼자 고생하다가 포기할 것까지 생각을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저를 믿고 진행한 결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은 정확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의료자문을 실시해야 된다는 이유로 부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사에 비해서 공제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보험사고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이 사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